안녕하세요, 픽몬스터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미리 만들어둔 영상을 원래 올리는 시간에 맞춰 예약을 걸어두었는데 전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부디 좋은 결과가 있었기를 바라봅니다. 저의 분석 방식이 괜찮으시다면 저는 축구만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리버픽에서 활동했던 야구 전문 픽스타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MG몽이라고 검색하시면 매일매일 야구 분석 영상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할게요. 첫 번째 경기는 잉글랜드와 스위스의 경기입니다. 잉글랜드는 유로 시작 전 마지막 친선전이었던 아이슬란드전을 포함하여 이후 조별리그와 16강까지 모든 경기에서 경기력적으로 크게 비판을 받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8강 진출에는 성공한 모습입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는 이전 잉글랜드 분석 영상사 많이 설명했었으니 이번 분석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대신 전술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잉글랜드는 본선 무대에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지난 16강 슬로바키아전에서는 또다시 트리피어 레프트백 기용에 피포든의 강점을 모두 죽이는 왼쪽 윙포드 기용, 그리고 주드 벨링엄을 또다시 케인 아래 위치시키면서 두 선수가 모두 죽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리피어가 66분 부상으로 교체가 되었고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유일하게 뽑은 왼발잡이 풀백 루크쇼는 벤치에는 있었으나 출전시킬 확신은 없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정기시간 막바지와 연장전에는 부카요 사카를 레프트백으로 기용할 수밖에 없었죠. 부카요 사카에게 레프트백은 완전히 어색한 포지션은 아닙니다. 사카는 아스날에서 초창기에 레프트백으로 출전하곤 했거든요. 물론 사카의 현재 위상을 만들어준 포지션은 오른쪽 윙포드이긴 하지만 수비력에 대한 약점을 보완해줄 수만 있다면 현재로선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골파 능력이 좋은 사카이기 때문에 왼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포든이 익숙한 포지션인 오른쪽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또 포든이 중앙으로 들어와주는 상황에서 킥력이 좋은 오른쪽 아놀드의 공간이 열리거나 주드 벨링엄의 침투를 살려줄 수 있는 패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부카요 사카의 수비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선 아마 이번 경기에선 백스리 포메이션으로 출발할 가능성 높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모두 스타팅으로 백포 포메이션을 사용하긴 했지만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백스리 포메이션도 자주 사용해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다만 마크 게이가 경고 누적 징계로 이번 경기 결정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좋습니다. 마크 게이의 수비력은 지난 경기들에서 불안한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이번 경기에선 콘사가 선발 기회를 잡을 듯하며 카일 워커는 백스리의 오른쪽 스토퍼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커에게 어색한 포지션은 아니죠. 스위스 얘기를 해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아칸지와 자카로 이어지는 시원시원한 빈덧 전개가 매끄럽고 전방에 은도이와 엠볼로 등 빠른 선수들을 활용한 간결한 공격 패턴이 강력한 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습 상황에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이고요. 또한 지공 능력 또한 부족함이 없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삼각형대를 만들어 놓으면서 볼을 돌리다가 프로일러의 멋진 중거리 슈팅 득점이 있었죠. 저는 스위스의 이런 부분들을 고평가했기 때문에 지난 16강에서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를 상대로도 스위스의 승리를 추천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번 매치업이 결정되었을 때도 저는 스위스의 승리가 매우 좋다고 느꼈습니다. 스위스의 최근 메이저 대회 성적을 보면 5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과 4번의 토너먼트 진출, 그리고 유로에선 3연속 본선 진출 및 모두 토너먼트에 진출 성공했고 2번의 8강 진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되곤 넘지 못했어요. 물론 스위스의 토너먼트가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스위스는 역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4강의 문턱을 넘어보지는 못했던 팀입니다. 그 부분이 저는 이번 경기 스위스의 승을 추천드리는 데 있어 가장 걸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잉글랜드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정말 이번 대회 재미를 망치는 팀들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팀이지만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팀이고 이번 조별리그 시작 전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인 만큼 뛰어난 스쿼드를 보유 중인 팀입니다. 포텐셜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잉글랜드는 최근 경기들에선 배선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데클란 라이스의 파트너로 외면받았던 코비 마이누를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시키는 모습이 있었고 후반전은 트리피어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피포드를 원래 포지션인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모습도 있었어요. 저는 현재 잉글랜드의 문제점이 백스리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죽음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어보고 싶고요. 제가 이번 대회에서 모두 잉글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렸었지만 1라운드 경기를 빼고 모두 틀렸었는데 이 정도면 오기가 생겨서 저는 이번에도 속아보겠습니다. 잉글랜드의 승리로 추천드릴게요.
번째 경기는 네덜란드와 터키의 경기입니다. 네덜란드는 B조 다음으로 죽음의 조라고 할 수 있는 B조에서 3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지만 16강에서 조별리그 1위를 기록한 루마니아를 만나는 대진음이 따르며 3대0 대승을 기록했고 현재 이번 대회 득점 공동 선두이자 가장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코디약프 선제골로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니엘 말런이 후반전 교체로 투입되어 멀티골을 기록했는데 역시 코디약프의 완벽한 어시스트가 있었고요. 말런이 지난 시즌 후반기에 클럽팀에서 부상으로 배창 시간이 많았지만 전반기 보여준 모습은 대단했고 이 선수의 폼이 올라오면 네덜란드는 더욱 무서운 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첨단 미드필더 조합에선 스타팅으로 사우텐과 라인더러스가 선택을 받았는데 두 선수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었고 특히 라인더러스는 2선에서보다 3선에서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훨씬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비 시몬스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부분은 고무적이며 반다리크는 이번 대회 오스트리아전을 제외한다면 정말 철옹성에 가까운 모습으로 더프레이와 함께 최후방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키가 이번 대회 최대의 다크호스로 꼽힌 오스트리아를 꺾고 8강에 진출한 부분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주전 센터백 아카이딘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했는데 이번 대회 주전 경기에서 밀렸던 데미랄이 출전하여 코너킥 상황에서 멀티골을 뽑아내며 영웅이 된 부분 역시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제가 지난 터키 분석에서도 지적한 수비에서 불안함은 여전한 모습이었고 오스트리아가 이날 피니시가 아쉬워서 그렇지 무려 21번의 슈팅을 시도했으며 기대 득점은 3.14xg로 터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과연 터키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이전 대회 시작 전에 네덜란드는 프랭키 더영과 코프 메이너츠의 부재를 우려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우려에 대한 부분은 현재 시점에선 완전히 지워졌다고 볼 수 있겠고 현재 FA 상태인 멤피스 데파이의 부재는 아쉽지만 코디약프가 이번 대회 내내 어메이징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키는 이번 8강에서도 2명의 경고 누적 결장자가 나왔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우르쿵 토쿠와 이스마일 윅색이 결장하는데요. 다만 16강에서 결장했던 차랑오글로와 아카이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경기 예상을 하자면 터키는 기대 이상의 성적으로 8강 진출에 성공했지만 이제는 걸러져야 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위치까지 오르는 팀들의 공통점은 모두 수비가 안정적이라는 점인데 터키는 그 부분과 거리가 아주 먼 팀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